국가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정부는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보고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답 없이 되돌려 보낸 메일은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지금 시작합니다. 공유리 얼굴 보니까 더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국장. 아, 그래요? 백반장도 네, 그래요?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자, 내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네. 조금 전 영상에서도 봤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를 두고 오늘 정치권의 공방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문 전 대통령 본인도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문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이제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키로 했잖아요. 네. 감사원도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감사원은 자료를 내고 과거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해외 순방을 둘러싼 논란이 컸잖아요. 뭐 네. 비속어 논란이라든지 이번 국감에서 감사원 이슈가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정치권 분위기를 놓고 보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정말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는데요. 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소장에 공모자로 적시됐다면서 뇌물 참사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욕설 전국을 벗어나려는 검찰의 수사쇼라면서 다시금 순방 외도 참사 논란을 부각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의 향방을 미리 전망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정치부회의에서 이번 국감이 이재명 대 김건희 국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해외 순방 논란 또 감사원 이슈까지 상당히 복잡한 국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에 중대 기로에 선 국민의힘 얘기도 잠깐 하고 갈게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또 정진석 비대위의 존폐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법원이 이번 주 이후 가처분 결정을 내릴 거라고 공지한 가운데 네. 국민의힘 윤리위는 6일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이 전 대표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당내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SNS를 봤다고 하니까요. 네. 제가 오늘은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짧게. 자, 최근 이제 긴장되는데, 네. 왜요? 떨려요? 네. 네. 자, 최근 국민의힘이 MBC를 고발했잖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네. 이제 당에서는 땡땡땡에 대응해야 할 텐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추는 건데 네. 힌트 하나 줄게요. 어떤? 언론사입니다. 언론사. 언론사요.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네.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네, 맞아요. 최근 BBC 시사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소재로 다뤘는데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당에서는 MBC에 대응한 것 이상으로 BBC에 대응해야 할 텐데 뭘 할지 기대된다 이렇게 적은 내용입니다. 네. 맞나요? 네, 맞고요. 그 조멘토는 뭐 짜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제작진하고만 얘기하고 백반장한테는 얘기 안 해줬어요. 저 지금 몰랐어요. 즉석에서 마친 겁니다. 네. 네. 아니야, 백반장은 못 봤다니까요. 좀 그만해요, 조멘토. 네. 자, 좋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정치 뉴스가 많고 오늘 공휴일인데도 다뤄야 될 이슈가 많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 이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체커,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 의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 의원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자,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또 국민의힘 상황까지 저희가 많은 이슈를 다뤘는데 주말 사이에도 정 의원분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죠.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순방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오랜만에 국민의힘 갈등과 관련한 댓글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최춘하님,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대표 쫓아내고 민심은 바닥에 버리고 정치는 없고 법으로만 해결하고 사정당국으로 계속 이끄는 모습 국민은 피곤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제이에치님께서는 국민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지 동정할 필요도 없고 그 말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모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검색하시면 함께 소통하시면서 다정회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응답하라 다정회에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10월의 첫 회의, 공휴일에 열리는 정치부회의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했다는 뉴스로 개천절 연휴 여야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사를 거부했는데요. 여권은 성역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논란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뉴스픽 5였습니다. 입장인데 마지막 픽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뭔데요? 분명 코너명이 픽5인데 네. 유체커가 계속 픽 2개씩만 하면서 나머지를 이렇게 퉁치는 게 아닌가. 아니 자리에 앉아서 하잖아요. 자리에 쓰는 게 앉아서. 아니라. 그게 이렇게 화낼 일이에요? 그러게요. 어떻게 뉴스를 다 다루면 되잖아요. 저는 그냥 1픽을 굉장히 이제 비중 있게 어. 다루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때 좀 뉴스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인 줄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또 회의 끝나고 계속 싸우고요. 다섯 번째 픽 조멘토가 하죠. 네, 5시 하면 다정의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연 몇 번째 픽까지 정리하고 자리로 들어갈지 정의원분들 지켜봐 주시면서 개천절의 뉴스픽 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요. 문재인 조사 충돌, 전쟁터 국감, 심야 택시 대책, 내년 3월 종식, 교황의 경고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제가 요즘 푹 빠진 영화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깐느박, 박찬욱 감독의 수작 헤어질 결심입니다. 영화 속 설애와 혜준 두 주인공의 절절한 마음이 응축된 명장면. 저는 바로 이 부분을 꼽고 싶은데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네, 영화에서는 로맨틱하게까지 들리는 내가 만만하냐, 내가 나쁘냐. 현실에서 들으면 사실 살벌하죠. 여야가 사사건건 이 살벌한 대사를 주고받는 중입니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놓고 또 다른 국면이 열렸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 저희 뉴스룸 보도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2020년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관련해서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질문지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첩보를 보고받았는지, 이후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장이나 과장급 실무자가 받을 만한 질문을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보내온 메일을 반송 처리했습니다. 또 서면 조사를 요청하는 감사원의 전화에 거부 의사도 분명히 밝혔고요. 모두 참모진들이 상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사실을 보고받은 문 전 대통령, 짧고 굵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 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감사원의 전직 대통령 조사는 이번이 처음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 이회창 감사원장은 단군 이래 최대 전력 증강 사업이라고 불리던 율곡 사업, 그 비리 관련해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사했습니다. 청와대가 당시 국민 여론에 밀려 감사원의 소신 꺾지 못했다.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감사원은 이어 1998년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씨한테도 보냈지만 그때는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하고요.
감사원은 이러한 전례에 들어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질문서 발부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질문서는 감사원장 명의라고 하는데요. 최재해 원장이 지난달 28일 결재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 원장, 앞서 이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거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약간 좀 충격이 와서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네, 그래서 민주당 한층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 곧바로 비판에 나섰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3, 4, 5 모여서 개천절 오전부터 국회 정론관을 찾았습니다. 감사원이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칼날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이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 칼끝을 전임 대통령께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다. 네,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했다면서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여러 언론들의 같은 메시지 전달했는데요.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국정원장 등을 모두 다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다 라고도 했는데요. 요즘 부쩍 이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 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 거부 뜻 밝힌 만큼 그 부분은 빼고 지금까지 해오던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14일까지 실질 감사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때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는데요. 감사원이 수사 요청 대상에 누구 이름을 올릴지 여기에 따라 이번 서면 조사 파장 더 커질 가능성 있습니다. 사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미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죠. 여기에 검찰이 칼날을 겨누고 있는 또 한 가지, 바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정조준했습니다. 국민들의 이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이 발언을 시작으로 한덕수 총리 불법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필요하면 환수 조치 취하겠다. 조금 더 구체화했고요. 결국 그대로 실현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30일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정 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바르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과 과세당국, 금융당국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범죄 혐의 적발부터 수사, 불법재산 환수까지 맡게 됩니다. 마침 합수단 출범 당일 국무조정실은 태양광 사업 관련 수사를 대검에 의뢰했는데요. 대상은 약 380명으로 사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합수단으로까지 넘어갈 가능성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합수단 출범 명목에 맞아떨어지는 사건이란 해석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건, 결론은 전 정권을 향한 사정 정국입니다. 야권에선 이러한 의심 거두지 않고 있죠.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한 뭐 감사원의 조사 이런 걸 보면 결국 강대강 대치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전국을 돌파하거나 이런 카드가 수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제 이런 거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보여서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할 줄 아는 거는 수사 감사밖에 없고 다른 거 뭐 있느냐. 네, 야권이 이렇게 믿고 있다면 여야 협치는 당분간 이런 상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네, 여기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픽은 전쟁터 국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 내일 시작합니다.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24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되고요. 그 이후에는 운영위와 정보위, 여가위 같은 겸임 상임위 감사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앞서 심판대 견제구도 예고해드렸는데 오늘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하나 더 더해졌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의 정치 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뭐 무례하다라고 불편하셨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저는 뭐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니까 어쨌든 좀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네, 전 정권에 대한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검찰 수사까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죠. 여기에 이재명 대표 수사 대 김건희 여사 수사로도 맞붙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상임위원회라는 명성, 이번 국감에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하면 교육위원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단독으로 김 여사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 채택했는데요. 국감 시작 이틀 앞두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해외 출국길에 올랐다는 지적, 김영호 민주당 간사가 제기했습니다. 국민대 이몽재 총장과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 장윤금 숙대 총장 등입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고는 외통위와 가방위, 운영위에서 여야 화력 높일 전망인데요. 외통위에서는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놓고 여야 대응 주목되고요. 비속어 논란의 중심을 MBC 자막에 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과방위에서 대통령실의 잘못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총공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에 묻겠습니다. 음성 분석 전문가들조차도 그 내용을 100% 확인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을 도대체 무슨 기준과 근거로 어떤 확신으로 어떤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런 보도를 한 것입니까? 그 경위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김은혜 이제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브리핑과 나중에 브리핑의 내용이 이제 달라졌고, 뭐 그분뿐 아니라 다른 그 청와대 관계자들도 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들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조차 팩트체크하기가 참 힘겨울 정도입니다. 네, 여기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비속어 논란 때문에 잠시 뒷편으로 물러난 청와대 이전 예산도 다시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 개천절의 뉴스픽 첫 번째 픽과 두 번째 픽에 한껏 집중해봤습니다. 3, 4, 5픽은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원픽도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나머지 3개 픽을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멘토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유체커가 바로 묵살을 하네요. 네, 어디 들어오고 있네요. 아주 천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여야 간에 아주 정말 충돌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정화 실장이 지금 취재를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아셨죠? 다 알고 있어요. 제 마음속까지 이제 네. 읽으시는 같은. 좋습니다. 이번 국감에 이슈가 많으니까요. 운영진들이 국감 여러 번 취재해본 베테랑들이니까 아주 핵심을 좀 쉽고 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픽 바로 정리하죠. 조멘토. 네, 세 번째 픽 띄워주시죠. 심야택시 대책입니다. 네, 오늘 오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여서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번 국민의힘과 정부가 참여한 당정협의에 이어서 오늘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면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 택시 부재, 그러니까 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등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최종 조율된 내용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또 같은 자리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이제 본격화하겠다 이런 신호탄인데요. 한덕수 총리도 이 정 비대위원장을 말을 받아서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 조직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편이 돼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조만간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불거졌던 각종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요. 또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동안 이제 해외 순방을 둘러싼 논란이 거셌는데 민생을 강조하고 한 축으로는 또 지금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을 들고 나왔고 앞으로 이제 여가부 폐지 방안이라든지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번째 픽은 유채커가 하죠.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픽은 주시죠. 내년 3월 종식으로 잡았습니다. 코로나 소식인데요. 이기일 복지부 차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3월이 지나면 유행은 거의 끝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때만 돼도 충분히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건데요. 유행 규모 지금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재유행 가능성 있는 겨울까지 잘 넘긴 뒤에 신중히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회원분들 아직 답답하시더라도 잘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과 함께 내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 대면 면회도 가능해진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누가 아무 말 안 했더라? 박마커가 마지막 픽하죠. 네, 마지막 픽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보시면요. 교황의 경고입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처음으로 공개 비판을 났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연설을 통해서인데요. 나의 호소는 무엇보다 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면서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합병에 대해서 이 국제법 원칙에 반하는 행보로 야기된 엄중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교황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현지 시간 2일 영토 합병 조약을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제 상하원 비준 대통령 최종 서명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곧 합병 절차가 아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한번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그런 모양새네요. 유채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뽑겠습니다. 감사원 조사에 문 전 대통령 무례한 짓 거부, 여 국민을 답하라, 야 유신 공포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군의 날에 보였던 행동까지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유 실장이 좋아하는 금요일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일이 월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이 아니에요. 화요일부터 국감이죠. 네, 즐거운 월요일. 심지어 오늘은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대천절이죠. 널리 정회원 여러분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휴일이지만 국회 상황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대표들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만세도 외쳤는데요. 네, 다 함께 태극기를 이렇게 든 모습과 달리 국회에서 여야는 서로에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선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네, 민주당은 박진 장관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죠. 노무현 정부 때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을 당시에 박진 한나라당 당시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윤 대통령을 변종 독재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김두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한나라당에서 이제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변종 독재자가 아니라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을 했던 게 박진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은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 통과, 거대 야당이 일으킨 의회 참사라는 입장이죠. 첫 보도를 했던 MBC와 민주당을 겨냥해서 외교 참사라는 주장은 주술용 주문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거대한 보이스피싱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민주당과 MBC가 결탁하여 자막 조작을 통한 외교 참사 미수 사건입니다. 엄정한 대응만이 그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발언, 바이든뿐 아니라 이 땡땡들이라는 비속어도 없었다, 이런 주장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죠. 박수영 의원은요, MBC뿐 아니라 이 TV조선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패널들이 출연한 이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비속어 사용을 사과하라고, 쓰지도 않은 비속어를 왜 사과하는데 라고 썼고요. 우리는 공천 때문에 움직이는 비루한 존재들이 아니라고도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불거진 지 오늘로 12일째인데요. 민주당의 장관 해임 건의안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죠. 저도 지금 일주일 넘게 발제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는 공방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지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이걸 서로 안 풀고 자꾸 거짓말로 하다 보면 이게 일이 커져갖고 지금은 수습할 수 없게 돼버렸잖아요. 야당이 낸 것도 대통령에 해임하지도 않을 거고 여당이 낸 것도 또 국회의장이 사퇴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걸 바라보는 국민만 필요하잖아요. 네, 여권 내에서도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에 성사가 될 것으로 보였던 여야 대표 회동 아직 없었죠. 이런 자리에서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입니다. 여야 대표 초청을 해서 대통령 회동하거나 아니면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불러서 설명하거나 이번 순방에 이러이런 성과가 있었는데 내 발언 때문에 논란이 돼서 우리 정치권에 좀 누를 끼쳤다면 참 유감이다 라는 정도 하면 대통령으로서는 좀 출구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정의당은 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불참을 했지만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또 외교 안보 라인을 문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당과 박진 장관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 핵심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장관 뒤에 숨어서 비속어 파문에 대한 사과 없이 넘어가려는 행태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고 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계속 이어지면서요. 지지율에는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긍정평가 보시면 지난주보다 3.4%포인트 떨어진 31.2%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3.8%포인트 올라서 66%였습니다. 최저점이었던 8월 첫 주 29.3%보다는 좀 높은 수치죠. 지난주 한국갤럽의 조사의 경우에는 20%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이 정도는 아니지만 4주 만에 하락세로 이렇게 돌아선 모습입니다. 중도층뿐 아니고요. 윤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대륙주, 즉 대구 경북 60대 주부층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과 60대와 또 주부층에서도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역주행을 하는 반갑지 않은 역주행입니다. 이번 해외 순방과 그리고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오히려 꺼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실수가 또 입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토요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인데요. 기념사를 하기 전에 경례를 받은 뒤에 열중 쉬어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과거 같은 국군의 날 행사를 치렀던 문재인,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는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부대 열중시어. 네, 이런 모습에 민주당은 연설 내내 장병들을 격내 상태로 세워둘 참이었는지 황당하다. 또 초보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을 언제쯤 개선할 거냐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국방부는 제병지휘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열중시어 구령을 할 수 있다. 불편은 일절 발생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국군의 날 실수를 할 거라는 지난 6월의 예측 트윗까지 이렇게 화제가 되면서 일파만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거고 큰 문제가 된 것도 아니다, 이런 주장이 야권에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미운 털이 박혀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실수를 자꾸 하니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보세요. 어제 사실 국군의 날에서도 부대 열중시어. 네, 부대 열중시어. 그거 또 얻어맞잖아요. 그 재치 있게 그 뭐 지휘관이 그 했다가 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게 미우니까 다 잡아내는 거예요. 네, 국군의 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의 실수는 그런데 또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기여한 개인과 부대에 대한 훈장과 표창을 수여하던 과정에서입니다. 시상을 하러 나온 윤 대통령의 움직임에 진행을 담당한 사회자도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수상자 중앙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경례를 받으시죠. 대통령께서는 중앙으로 오십시오.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바로 왼쪽으로 이동하시어 수여하시겠습니다. 네, 국군의 날 제식 행사, 일상적인 모임은 사실 아니죠.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연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병들은 2, 3개월 가까이 행사를 연습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모양새가 좀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연습이 필요한데 아마 말로만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상 여기로 가시고 이렇게 경례하고 그런데 그거는 보고를 받아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식 이런 지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연습 안 했겠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휘관의 빠른 대처로 별 문제가 없었다고 감쌌는데요. 한미동맹 강화, 또 북핵 도발 강력 대응 같은 윤 대통령의 중요한 메시지가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재빠르게 열중시효를 해서 그 행사 내내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저는 의미를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한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네, 국군의 날 기념식에 국군의 결의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영상에는 우리 장갑차가 아니라 중국 장갑차 사진이 등장한 점도 논란이 됐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여야 공방 뜨거울 텐데 다정회에서는 누가 전하게 될까요?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자진 사퇴 대 정략적 공세 단호한 대응. 윤 대통령 국군의 날 행사 실수 논란. 네, 다정회에서는 뭐 유 실장을 포함한 운영진들이 전해야죠. 유 실장에만 많이 뛰어야 될 겁니다. 국감 소식이요. 네, 됐어요? 답이 됐어요? 아,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랐는데. 네. 아까 그 오늘 나온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조사도 얘기하고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갤럽 여론조사도 얘기했는데 그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20%대로 떨어졌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20% 아래로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20%, 네. 아니,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네. 얘기했죠? 네. 네, 제가 그래요?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 고위 당정 협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관련 내용도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당정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소식 아까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그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같은 그 야권의 정략적 공세에 대해서 내각과 여권이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순방 성과를 두고 이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은 앞으로 정쟁을 떠나서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언론사가 또 가짜 뉴스로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또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또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외교장관 해임 건의 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또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이 MBC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또 김대기 실장은 가짜 뉴스라는 점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각과 여권이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오늘 밝혔고요. 야권에서는 이제 해외 순방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뭐 여권이라든지 대통령실 분위기를 보면은 사과는 당분간 없을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사과보다는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보도가 됐고 민주당이 공세를 펴게 됐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김 비서실장이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그런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겁니다. 민주당에선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이 사과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전히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는 건 대통령 뜻인 것 같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정권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최고위원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리됐을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이 사안을 눈덩이처럼 불려놓고 있는 거는 사실은 대통령 당신 한 사람이시거든요. 대통령의 의중이 워낙 강하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에선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강조하고 있죠. 어제 자료도 냈던데 지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은 대신 이제 정치권에서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국감에서도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요. 일본 언론인도 또 일본의 분위기를 전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과 정의당,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에 이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발표를 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30분 정도 회담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약식 회담이다, 일본에서는 간담이다 이렇게 호칭을 다르게 한 점도 저자세 외교가 아니었냐 하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간담과 약식 회담은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정식 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먼저 밝힌 부분은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실 그 고위 그 관계자가 회담 정식 회담 그 하기로 했다, 합의했다 이렇게 하셨죠. 예. 그때는 역시 상당히 그 일본 측에서는 그 당황스럽게 받았던 거죠. 근데 일본 저희 일본 사람들한테 특히 정부 관계자들한테 그거 사실 외교 참사 참사까지 좀 하지 않아도 좀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아까 이제 잠깐 저희가 유 실장이 발제를 했지만요. 여러 가지 이제 행동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를 하기 직전 경례를 한 후에 부대 열중 시절을 생략한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말없이 있자 재군 지휘관이 먼저 열중 시절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군대를 면제받아서 잘 몰랐다고 국민과 장병들이 이해하는 건지 참담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행사 막바지에 군인들이 대통령을 향해 뛰어나오는 장면을 연출한 것도 논란이 좀 됐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북한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는 섬찟했어요. 어색도 하고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막 이렇게 뛰어오잖아요. 네. 국군의 날은 국군들을 격려하고 국군들의 잔치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잔치처럼 그렇게 해서 좀 의아했고. 네. 기념식 도중 영상에 중국 장갑차 영상이 들어간 점이 논란이 됐고 오늘 국방부의 사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념식 도중에 이 국군의 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상영이 됐는데 여기에 등장한 장갑차 사진이
이 중국 군대에서 운용한 장갑차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중국 육군을 소개한 사진에 나온 장갑차와 이 똑같은 사진이었다는 건데요. 이 논란이 확산이 되자 국방부에선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이 잘못된 사진이 포함됐다면서 사전에 걸러내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국방부에서 이 외주 제작사에 맡겼다고 하는데 이후 검수 과정을 거쳤지만 이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진 사퇴 정략적 공세, 윤 대통령 국군의 날 실수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네, 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자 개천절이죠. 개천절은 당구 신화에 등장하는 하늘 신의 아들 환웅이 하늘을 열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날인데요. 그래서 개천절을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활짝 열려서 펼쳐진 10월의 하늘처럼 우리 정의원분들에게 꽃길만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감사원, 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 통보 당연하다 대 정치 보복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IL님께서는 감사원의 역할은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다. 본분을 망각한 감사원의 공무원들은 창피한 줄 알아라라는 의견 주셨고요. PKSU님께서는 지금도 대통령인가요? 일반 국민으로서 당연히 조사에 응해야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회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댓글 살펴보면요. 먼저 엄백호님, 밝혀진 새로운 사실 없이 전직 대통령 서면 조사는 현 정부 실정 이슈, 회피용 정치 보복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태희님께서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하시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떳떳하다면 조사 받아라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모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서 저희 다정회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자 백반장 얘기대로 이후에 들어오는 의견은 내일 저희가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 상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는 6일 윤리위에 추가 징계 논의를 앞두고 있죠. 이승만 정권 당시 4.4.5입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비상식적인 4.4.5입에 강하게 반발했던 인물이 이 위원장의 부친 이철승 선생이라는 거죠. 이 밖에 국민의힘을 둘러싼 다른 다양한 소식까지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이르면 내일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기각이냐 인용이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비장의 카드를 남겨두었다는 평가죠. 오는 6일로 예정된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처분이 이준석 대표 신청이 기각되고 당에서 이기고 끝난다. 그러면 굳이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인용돼서 이준석 대표 돌아오게 생겼다라고 하면 또 징계 카드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위원회 윤리위 내부에서도 조금 상황을 봅시다. 그런 주장이 득세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징계를 앞둔 이 전 대표, 이승만 정권 때 4.4.5입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4.4.5입 개헌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면서 최근 데자뷰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징계 시도 역시 비상식적이란 이야기겠죠. 4.4.5입이란 비상식에 맞섰던 분도 소환을 했습니다. 개헌을 막기 위해 단상에 올라 국회 부의장의 멱살을 잡고 야, 이 나쁜 놈들아라를 외쳤던 게 소속 이철승 선생이었다는 겁니다. 이철승 선생, 다름 아닌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부친입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자유당 의원들이 개헌에 앞장섰던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일부 양심적인 의원들만 탈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해도 입 닫고 있어야 할 처지였다고 꼬집었는데요. 지록 위마라,
최근 국민의힘이 바이든이냐 날리면냐를 놓고 MBC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죠. 민심이 70% 이상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사과는 절대 없다. 무조건 MBC를 잡겠다. 나는 분명히 그 말 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 XX 발언도 안 했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나오잖아요. 이 전 대표, 국민의힘이 BBC를 상대로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뭘 할지 기대가 된다. 관전 포인트도 제시했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라고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Mr. Yoon was caught on mic in New York using a Korean swear word to criticize Republican members of the US Congress who wouldn't back President Biden. MBC 비판에 앞장을 섰었죠. 이분의 입장이 궁금하긴 합니다. 현실은 민주당의 전위부대가 돼서 국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선동과 조작에 MBC가 어떻게 공영방송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MBC 민영화를 통해서 MBC를 우리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권성동 의원, 이 전 대표와 함께 윤리위에 회부가 된 상태인데요. 연찬의 술자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본인은 징계거리가 안 된다는 입장이죠. 당내에서도 굳이 징계가 필요한 상황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연찬회 때 언론인들과 이렇게 뭐 약간 술자리 가진 거, 그럼 그것도 그냥 비판하면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뭘 징계까지 합니까? 요새 뭐 만물 징계설도 아니고. 그럼에도 윤리위가 징계를 위배한 이유가 있겠죠.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용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 구색 제대로 맞출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 외부의 압력 그리고 다른 판단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반면 윤리위가 무리를 하진 않을 거란 반론도 나옵니다. 그래도 명색이 직전 원내대표라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전 원내대표였고 힘이 있는데 징계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파열음이 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랑도 싸우고 있는데 권성동 대표랑도 싸우고 막 밖에서도 싸우고 될까요? 저는 쉽지 않아요. 권 의원과 달리 이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게 중론이죠. 이런 식의 답을 정해놓은 징계, 제가 이거를 답정너 징계라고도 하고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일 인용이 된다면 윤리위가 정말 답정너 징계를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꽤나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관련 보도를 떡하니 올려놨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개혁 보수 지지라는 문구도 함께 넣어서 말입니다. 참고로 이 게시물, 정치 인사이드를 인용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유 전 의원의 정치적 부상, 이분 눈엔 썩 내키지 않았나 봅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제일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1위 했다니까 그게 제일 반갑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있으면 꼭 하겠다. 홍 시장이 대구시장에 나선 이유, TK를 발판 삼아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 한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죠. 역시나 유력한 차기 대선자인 유 전 의원이 TK에서 주목받는 상황이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견제구 대신 묵직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개혁 보수 타령 이제 그만하라라면서 내부 부탄질로 탄핵까지 가고 보수의 괴멸을 가져온 것이다 라고 쏘아 붙인 겁니다.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탄핵 사태까지 언급한 홍 시장의 발언, 말이 씨가 된다는 지적도 나왔죠. 국민들에게 설마 했는데 역시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그 구도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이. 왜냐하면 국민들 심정적으로 지금 당이 이렇게 이준석이랑 유승민 이렇게 뭐 갈라서거나 이러면 그 내부에서
탄핵 사태 갔을 때 오히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한편에선 유전의 윤 대통령 때리기 당원들 입장에선 보기 불편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세게 맞붙었던 기억이 있죠. 유 전 의원의 직원에는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들을 정말 너무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은 당장 좀 중단하고 이 문제는 뭐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직언하는 거하고 애정이 좀 없는 채로 직언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이건 좀 들고요. 애정이 없.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할 때마다 나와서 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면 당원들 입장에서 좀 보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 전 의원의 높은 지지율, 이른바 역선택 때문이란 꼬리표가 따라붙었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있더라. 그 긍정의 표시를요. 하지만 민심이 곧 당심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출될 때랑 어찌 보면 비슷한 양상이 있는 겁니다. 그때도 저희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나 TK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막 예뻐서 뽑은 게 아니고 변화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고 중도 확장성이 필요하고 결국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건데 비슷한 양상인 거예요. 유승민 대표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변화와 개혁, 그다음에 중도 확장, 나아가서 총선 승리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정치 구단으로서 지금 현재 보면은 민심은 유승민, 당의 역학 구조까지 감안하면 민심을 이기는 당심은 없습니다. 민심의 흐름은 어떨까요?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과 역전이 됐습니다. 불과 2주 사이에 7%포인트나 지세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동안 따로 움직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에 동조화 현상이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정당 지지율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약간 달리 갔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뭐 배출한 정치인이라는 인식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 아마 비속어 논란 되면서는 국민의힘의 어쨌든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뭐 지지, 옹호, 태도를 덜변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비서고 논란에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가 등을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최근 7%포인트나 떨어졌지만 그나마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높죠. 7%포인트 차이가 나는데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여권 지지층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 듯합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입장에서도 실망한 사람들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뭐만 하면 역선택이래. 자꾸 마법의 단어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4.5입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자유당에서 13명이 탈당을 했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 탈당이란 단어 때문에 뭔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해석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이 정치권에서 간혹 거론이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요, 이 전 대표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면서 신당을 창당하든 새로운 역할을 하든 도전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년 2월 여권의 분화 과정에서 유승민계 신당 창당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설에 선을 긋고 있죠. 전에 이제 뭐 탈당은 없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창당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다는 거죠. 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정당을 만들 힘은 없다고 봤는데요. 이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이 국민의힘 내 청년 정치인들조차도 이 의리를 지키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현역 의원들은 탈당할 가능성이 그보다 더 낮다고 봤는데요.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만약에 당까지 만들어서 간다. 그러면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엄청난 탄압이 들어오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당하는 정당에 합류할 정치인이 과연 많을까?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을 점치는 정치권의 일각의 목소리는 결국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좀 낮은 거 아니냐 그런 분석에 좀 기인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와 이제 가까운 사이인 이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은 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당권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조경태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공천을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공천을 안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네. 자,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고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관련된 내용을 유한울 책과 설명을 했는데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된 증인들이 잇따라 해외 출장을 가면서 민주당이 이제 행동 강령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앞에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자, 또 다른 논란이 주말 사이에 있었는데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필적 감정을 의뢰했더니 박사 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적이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심사한 위원들의 서명인데요. 글씨체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비슷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실제로 필적 감정을 맡겨봤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글씨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민 의원은 논문의 내용과 형식 모두 미달이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박사 논문을 심사한 국민대 측은요, 담당자 한 사람이 수기로 작성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들 성함은 출력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담당자가 직접 적은 것뿐이라면서 도장을 찍었으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설명을 했고요. 교육부도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지난해 7월 관련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가 돼서 국민대 특정 감사를 벌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심사위원 이름을 수기 혹은 타이핑으로 일괄 기재하는 건 일반적인 절차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은 이전 정부 교육부의 판단이라면서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사실을 두고 마치 새로운 논란이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온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 이슈는 그렇다 치고 앞서 저희가 다뤘던 그 논문과 관련된 이제 증인들의 그 해외 출장 문제는 또 상당히 좀 복잡하게 전개될 수도 있겠네요.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이제 성명을 냈으니까 관련된 움직임을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양이 붙인 소환, 이철승 4.4.5입 반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에 피의자들과 공모했다고 적시가 됐죠. 당장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수사 시효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논란을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성남FC의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당시 성남시 실무자였던 공무원 등을 재판에 넘겼죠.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공소장에 해당 공무원이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과 공모했다고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장,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죠. 이 피의자의 구체적인 혐의가 적혀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수원지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명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김모 씨와 두산건설 전 대표인데요. 검찰은 이 두 사람의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공소장에 김 씨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님께서 정진상 실장을 실질적인 구단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랑 상의해갖고 진행하라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시장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과연 누가 했느냐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 다 주도해서 한 거죠.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 성남시가 두산그룹의 사업 부지 용도를 변경해준 대가로 이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금 50억 원을 냈다는 내용이죠. 검찰은 이 의혹의 윗선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보고 있는데요.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의 구단주였던 이 대표가 이 제3자에 해당하는 성남FC의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 김 전 팀장과 공모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두산건설 외에 다른 기업에서도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한 혐의를 발견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대로 이 대표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원지검 외에 이 대표를 조여오는 수사기관은 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인데요. 이 사업 구조가 유사해서 대장동 판박이로도 불리는 사업이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네, 검찰은 지난달 해당 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했는데요. 이 해당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공소장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도 수차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7월 남 변호사에게 이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남시가 포기했던 위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남 변호사 측이 이 사업 검토 자료를 건네자 유 전 본부장은 이 시장께 올라가 보고하겠다면서 한 가지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오면 성남시는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돈을 좀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남 변호사도 이를 받아들였다는군요. 검찰은 이후 사업이 이 남 변호사 측이 짠 구조대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주도한 미래셋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가해 2013년 12월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공공기관 인사가 민간 개발업자들과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위례 사업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적시하지 않았는데요. 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실제로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신이 난 건 여당입니다. 이 검찰 수사에 발맞춰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손톱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69석이라는 숫자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를 끝까지 방탄막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자멸할 것입니다. 애초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이런 사태를 우려했는데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참 좋은 입장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확실한 리스크인 건 틀림없습니다. 엄연한 현실이죠. 그 리스크를 안고 그러면 당이 간다면은 당대표가 그런 상황에 빠지면은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휩싸이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전국은 설훈 의원의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 모드를 가동했는데요. Window integrity 31%. Window integrity 19%. 검찰이 무슨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는지 의문입니다. 온갖 곳을 들쑤시고 이잡듯 먼지를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야당 탄압 프레임은 전가의 보도가 된 듯합니다. 검찰의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쇼라고 반발했습니다. 성남FC 수사는 욕설 전국을 벗어나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성남FC 수사는 잇따르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수사 쇼입니다. 한동안 잠자코 있던 이재명 대표도 직접 팔을 걷어붙이는 분위기죠. 이 봉인해뒀던 사이다 본능을 해제하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판단이겠죠.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할 여권의 약한 골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 리스크라고 본 것 같은데요.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말대만 하면 적어도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다.
잘못했음. 딱 이 네 마디다. 그냥 가라. 이종호 논란이 이렇게 장기화될 일인지 유감 표명을 하실 생각 없나요? 기름소. 열중쇼. 열중. 슛. 이 대표 윤 대통령의 무능과 오만을 들춰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직접 저격했죠. 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려 든다고 비판했는데요.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욕했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언론사를 겁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는데요. 국민을 존중한 태도를 보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진상을 규명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뭐라고 말했으니 이와 다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기억 못하겠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게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인가 의문이 갑니다. 국민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건 참아도 이 대표가 직접 윤 대통령을 공격한 건 두고 볼 수 없다는 기류입니다. 당장 이재명, 정밀 타격에 나섰습니다. 이 선봉장은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맡았는데요. 특히 김 의원은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이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도리어 야당 탄압하지 말라며 호통을 치고 있으니 그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고 무려 7, 8천억 원의 부동산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의 몸통이 방실방실 웃고 다니는데 그 꼴을 참고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이 외교 참사로 규정을 했었죠.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쓴 표현을 그대로 빌려 되갚아 주기도 했는데요.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겨냥해 뇌물 참사라고 칭하면서 이 몸통 이재명 대표는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권성동 의원도 이 김 의원에게 배턴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참사 라임에 맞춰서 릴레이에 가담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방어할 무기로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꺼내들었죠. 이 국왕 참사란 표현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형수 욕설과 전 국민을 향해 쏟아낸 성남시장 시절 트위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왕 참사입니까? 대장동과 백현동 게이트는 민관이 협잡하여 측근들에게 수천억 부당이익을 빼돌려준 사건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참사가 아닙니까? 온갖 참사의 총체, 온갖 참사의 인격화가 바로 이재명 대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 의혹 관련 수사 소식과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전을 살펴봤습니다. 이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부각하며 사생결단을 벌이는 형국인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대신합니다.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네, 앞서 저희가 내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이제 이재명 국감 대 김건희 국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여당 쪽에서는 이제 공소장 등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경우도 많은데 이제 나중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좀 달라질 수도 있죠. 하지만 공소장에 이름을 적시했다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박마커가 설명을 했지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조만간 소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또 있다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외에도요, 이제 쌍방울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난주에 많이 얘기를 해봤지만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윗선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또 관련한 속보가 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속보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부지 용도 변경을 담당했던 전직 성남시 공무원이 자기가 이제 용도 변경에 반대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직원은 지금 그 본인의 성남시 해임 처분에 불복 소송 중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추가 고발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부지 용도 변경은 2,200원의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면서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한 건데요. 민주당은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민주당 공보국은 어제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해당 직원은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제품을 성남시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의 편을 드는 등 무리를 빚었고 그것 때문에 부서조정 배경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과 업무 부서 조정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 떠오르는 인물 100에 최근 박지원 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을 선정을 했죠. 박 전 비대위원장이 소감을 밝혔다면서요. 네, 정확히는 이 타임 100 넥스트에 이 박 전 위원장이 선정이 된 건데요. 이 비즈니스와 엔터테인먼트, 정치,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차세대 리더 100인을 일컫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주당은 저를 철없는 욕심이라며 내쳤지만 타임은 내일을 바꿀 도전이라고 본 것 같다라고 뜻밖의 소식을 받게 된 이유를 진단했습니다. 네, 박 전 위원장은 지금의 암담한 정치 현실을 만든 책임의 일부를 감당해야 하는 자신이 넥스트 100인에 선정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했다라고 했는데요. 좌절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서 기존 질서에 맞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박지현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고 미래를 바꾸려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보내는 응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선정 의미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박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또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좀 나왔고 본인이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박 전 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국민 이익을 위해 싸우는 정치를 하고 싶었지만 권력에 줄 서지 않으면 맺혀지는 곳이 정치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는데요. 입을 닫아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다라면서 기존 정치권의 회의감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함께 걸어갔으면 한다. 낡은 기득권 정치를 새로운 젊은 정치로 바꾸라는 제게 맡겨진 소명을 항상 잊지 않겠다는 인사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잖아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번엔 역으로 박 원내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선 유튜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백신 방역 팩스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등을 고발했던 유튜버 양대림 군인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군이 운영하는 양대림 연구소는 이달 5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내대표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한 장관의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박 원내대표 명의로 한 장관을 고소했었습니다. 네, 양군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 3월에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한 발언을 언급을 하면서 이 한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 모두 진술에서 인용한 발언은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는데요. 양군은 만약에 이 무고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를 하고 소중한 수사 인력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은 한 장관을 고발한 데 이어서 이제 뭐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장관 역시 무고 혐의를 거론한 적이 있죠. 네, 지난 28일 얘기인데요. 한 장관은 이제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서 재판의 상대방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황당함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고죄가 된다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좀 치졸한 얘기일 것 같다. 또 여러분들이 이게 상식적인 상황인지 아닌지 보고 잘 판단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3자가 무고 혐의로 박 원내대표를 대신 고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을 벼르고 있는데 아마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사위가 또 화약고잖아요. 그죠? 또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공방 역시 뜨겁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소장 공범 적시 이재명 대표, 여당 공세 야당 방탄 어게인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고 내일 외교부 국감도 있고 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네. 아무튼 이제 중요한 여러 포인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운영진들이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오리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국감 업데이트가 안 된 모양이에요. 일단이 답을 안 하네. TV가 국감 취재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계속 그래요? 업데이트할 것 같습니다.